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백4 전성시대라고 해야 될 만큼 지금 동계훈련부터는 정말 많은 팀들이 백4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각 팀의 수비진들의 비교를 하기 좀 편해졌습니다. 위에 뭐 미들라인이나 공격라인이나 이런 건 팀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백4를 구성한다는 데에는 뭐 많은 차이가 없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그 팀들의 수비진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12팀을 한 번에 하면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B와 파이널 A로 나눠서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파이널 B의 수비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승격팀 FC 안양입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는 게 지난해 출전 시간 기준 수비 라인이고요. 하단에 보이는 게 올해 예상되는 백4 라인입니다. 이거 역시 뭐 지난 이적시장 점검 영상들에서 보여드렸던 그 라인업과 대부분 일치하는 상황인데요. 이적시장 흐름을 보면 지난해 K리그2에서 FC 안양은 최소 실점 2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힘이 어느 정도는 또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FC 안양도 수비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영입을 한다기보다는 베테랑 선수들의 재계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적 시장을 보냈는데요. 이거에 더해서 이제 김동진 선수의 풀백 복귀 가능성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오면서, 이거 뭐라고 할까요? 김동진 선수 풀백 복귀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야 되겠죠. 원래 자리로 올해는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의 하단의 백4 라인이 만들어지는데요. 가치를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2024년에는 137.5만 유로, 2025년 올해 예상되는 가치는 142.5만 유로입니다. 한 5만 유로 정도 딱 차이가 나는데 한 7,500만 원 정도 나오죠. 1,500원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기대치는 연속성 그리고 파트너십이 확실하게 주전 수비 라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FC 안양은 수비 라인 구축할 때, 특히 이 수비진의 어떤 조합을 생각할 때 위병헌 감독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영찬이나 아니면 있던 주현우나 아니면 다른 임대 복귀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이 선수들이 보통 다 이 팀에 있다가 임대를 갔거나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조합에 관해서는 걱정할 게 많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김동진, 이창용, 이태희, 김영찬 이런 베테랑들은 일부에서도 버틸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다슬 키퍼도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진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 꽤나 또 안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은 대구FC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백5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백5인데 이게 지금 박찬현 감독은 백4 전환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뎁스에도 좀 변화가 생기게 됐는데요. 특히 풀백과 윙백의 뎁스를 강화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적 시장의 흐름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정우재 선수가 이제 FA로 대구에 합류하게 됐고요. 장성훈 선수 재계약했고 황재원 선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풀백이나 윙백 뎁스에도 어느 정도는 이 선수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물론 홍철 나갔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센터백이 하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백에 대한 그렇게 큰 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건, 박진영의 존재도 있겠지만 어쨌든 백4로 바꾸면서 지난 라인업보다는 센터백이 좀 덜 필요해진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 오승훈과 장성원 재계약하면서 수비진의 연속성도 어느 정도는 가져왔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보면 2024년에 260만 유로, 이 6명의 선수 총합인데 평균이 43.3만 유로고요. 2025년에는 212.5만 유로, 평균 약 42.5만 유로인데 2025년은 5명의 가치를 비교한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면 평균이 0.8만 유로 차이, 이걸 5명 정도로 하면 4만 유로 정도 되니까요. 역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역시 이렇게 새롭게 구성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백4에 대한 적응 여부입니다. 지금까지는 백3에 굉장히 익숙했던 대구FC이기 때문에 백4는 굉장히 오랜만에 맞이하는 거라서 이 선수들의 적응도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지훈련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정우재, 카이오, 김진혁, 황재원 다 백4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대구FC의 백4 역시 한 번쯤 또 기대해볼 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대구의 팬분들도 조금 더 이 백4도 안정감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북현대 백4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김준홍, 김진수, 박진섭, 홍정우, 김태환 평균 나이가 상당히 높죠. 어떻게 보면 뭐 전북현대라는 팀이 꽤나 흔들리기도 했지만 전북현대의 이 주전 백4 라인은 지난해 최다 실점이라는 기록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전북현대라는 팀이 다 무려 닭공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지만 아무리 닭공을 해도 그렇게까지 실점이 많았던 팀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지난해 어려운 흐름과 함께 최다 실점까지 했고 그러면서 백4에 대한 안정화가 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준홍이 MLS DC 유나이티드로 가면서 이제 송범근 선수를 영입했고요. 지금 백포의 안정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포획 감독은 왼발 풀백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풀백에 들어가 있는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잡이 선수죠. 왼쪽 오른쪽 다 볼 수 있지만 오른쪽은 뭐 김태환도 있고 안현범도 있는 상황에 왼쪽으로 김태현 선수가 지금까지는 갈 확률이 높은데 왼발 풀백을 원하기 때문에 뭐 여러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비교해 본다면 2024년 265만 유로, 2025년에는 290만 유로에 달하는데 성범근 선수가 들어온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김영빈 선수의 또 영입 이런 것들도 가치가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면 왼쪽 풀백으로 어떤 선수가 올 것인가 이걸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최우진도 어렵고 이명재는 울산이 아니면 K리그 내 다 팀으로는 안 가겠다. 이미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왼발 풀백을 국내 선수로 찾는 건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김영빈 선수가 합류하면서 빌드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영빈이 왼쪽 센터백으로 들어오면 박진섭 선수가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김영빈, 홍정호, 박진섭이 중원에서 이 중앙 하단부에서 이제 빌드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빌드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범근 선수는 일본에서 참 많은 경험을 쌓고 왔기 때문에 송범근 선수의 활약 역시 또 기대가 되는 전북 현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광주F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광주FC의 백4 라인 상단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광주FC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키플레이어였던 선수들이 많이 나갔고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선수들은 이제 막 계속해서 영입이 되어 오고 있는 즈음인데 다행히 수비 라인은 가장 변화가 적었습니다. 두현석의 입대를 제외하면 큰 이탈은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두현석의 이탈이 크지만요. 그래도 민상기, 진시우 영입을 통해서 센터백 뎁스를 강화했고 그러면서 올해에도 광주FC의 백4 라인에는 아주 큰 변화까지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같이 비교를 해보면 2024년에는 187.5만 유로, 2025년에는 182.5만 유로, 딱 5만 유로 차이니까 뭐 역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점은 연속성을 잘 이어간다는 건데요. 제가 수비 라인의 연속성을 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업그레이드일 거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거거든요. 그냥 비슷한 느낌의 선수를 영입하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의 백포 라인이 괜찮다 해서 이제 뭐 여기에 추가적인 뎁스 강화용이 아니라면 주전 선수를 그냥 뭐 비슷한 레벨로 데려오는 것보단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 FC는 이렇게 지금 연속성 이어가고 있는 걸 잘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이민기 선수가 올해에는 부상 없이 잘 활약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김진호 선수는 원래는 오른쪽 풀백에서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오른쪽에서 본인의 능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혁이 있는 광주FC이기 때문에 이 수비진들의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금 민상기 진시우 영입도 어떻게 보면 그 안정성을 늘려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상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이잖아요. 이런 지점에서 광주의 수비진 안정에 또 민상기나 이런 선수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지점에 생각을 갖고 광주FC도 백볼을 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대전 하나 시티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의 지난해 백포라인은 상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적 시장 흐름을 보면 이제 지난해 K리그1 최소 실점 4위였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이 막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결국은 실점이 좀 적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것도 일단은 수비적인 부분의 안정화를 좀 더 추구했기 때문에 나온 필연적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정택 선수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뭐 그 자리에는 하창래 선수를 바로 임대를 해오면서
또 업그레이드보다는 업그레이드에 가까운 이런 영입을 하게 됐고요. 박규현 선수도 영입을 하면서 풀백의 강화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250만 유로 정도의 가치가 나왔는데 올해는 310만 유로, 정말 많은 가치의 발전이 있었고, 60만 유로 정도면 K리그 1에서는 꽤 괜찮은 선수다라고 평가받는, 트랜스퍼마케트 상에서 꽤 괜찮은 선수로 평가받는 수준의 가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비진의 클래스가 한 단계 정도는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뭐 지금 보면 김현우, 이정택이 가장 많이 뛰었지만 주전조를 생각해보면 안톤, 김현우 조합도 많이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김현우가 약간 세 번째 내지는 뭐 네 번째 정도로 뭐 구별할 수 있고, 안톤과 하창래가 주전 조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하창래 영입이 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박규현까지 영입되면서 주전급 풀백이 상당히 많아진 이 양쪽 풀백 자리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올해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만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업그레이드 된 만큼 실점 기록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다만 하창래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창래 선수의 부상이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이 하창래 영입 효과를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뭐 추가로 좀 하면서 뭐 하창래 선수의 부상 회복 여부나 아니면 대전한 시티즌의 전지 훈련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SK의 백포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김동준, 정훈, 송준, 임창우, 김태환을 제외하면 꽤나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주 SK 같은 경우에는 최다 실점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주전 조합들이 다 2,000분 이상 뛰었다는 건 꽤나 주전 조합이 좀 길게 나왔다는 뜻인데, 그런데 최다 실점 4위를 했다는 건 수비진의 보강이 정말 확실하게 필요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 SK는 그래도 수비진 전반에 걸친 두터운 보강을 이어가고자 했는데요. 특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꽤 뎁스 강화에는 성공한 걸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장민규 선수 영입했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리고 김재우 선수도 영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센터백 라인은 일단 확실하게 뎁스가 보강이 됐고, 가치도 보면 217.5만 유로에서 247.5만 유로, 30만 유로 정도가 올라오면서 뭐 꽤나 발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임창호 선수를 센터백이 아니라 오른쪽 풀백으로 돌릴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센터백 뎁스의 보강이 임창호의 본 포지션인 오른쪽 풀백 복귀로 이어지고, 임창호 선수가 가진 경험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김태환의 입대에도 어느 정도는 임창호가 잘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훈도 재계약했고요. 송준, 장민규가 일단 주전 조합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 센터백 뎁스를 보면 송주훈, 장민규, 김재우, 임채민 이렇게 주전급만 벌써 4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SK의 이번 수비진 구성은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안태현 선수도 활용이 어떻게 될지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임창우가 오른쪽 풀백이 아니라 센터백으로 나와야 하는 생각이 생긴다면 또 안태현이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지난해 또 왼쪽 미드필더로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태현의 활용도는 꽤 또 기분 좋은 고민으로 김학범 감독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널 B 팀들의 수비진을 체크해 봤습니다. 다 백4라서 좀 보기 편했던 것 같은데요. 보면 사실 트랜스퍼마케트 기반 가치만으로는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시즌 들어가야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제가 각 팀마다 배경에 놨던 선수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선수들이 각 팀의 수비진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선수들을 놨는데요. 안양의 이창용, 대구의 카이오, 전북의 김영빈, 광주의 이민기, 대전 하나시티즌의 김문환, 그리고 제주의 장민규까지, 이런 선수들이 이끌게 되는 각 팀의 수비 라인이 얼마나 잘할지는 올해 시즌이 개막해봐야 알겠지만, 뭐 이런 영상으로 해서 또 한번 예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거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